술쟁이 여러분, 역사적인 날입니다. 술팽은 여태까지 주류사전에서 한 번도 양조주를 다룬 적이 없는데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양조주 중 하나인 와인에 슬쩍 발을 담가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스스로 술을 꽤나 좋아하는 술쟁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와인은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까베르네 멍비뇽, 멜롯, 피노누아? 혀가 꼬이는 어려운 발음과 알록달록 수많은 종류의 라벨들. 누군가 어떤 와인 좋아해? 라고 묻는다면 왠지 뾰족한 답변을 할 수가 없더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술쟁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와인에 대해 천천히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고인물의 세계에 어쩌다 들어온 뉴비를 발견한 것처럼 너그러운 아량과 많은 관심으로 응원해주세요. 원래도 맛있지만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술의 세계. 오늘의 술은 미국 와인입니다. 세계에서 와인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무려 1년에 44억 병을 소비한다고 하죠. 미국은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의 뒤를 이어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와인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미국 와인의 90% 이상이 캘리포니아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캘리포니아는 지역 자체가 무지막지하게 넓어요. 같은 캘리포니아라고 하더라도 어떤 곳은 오싹할 정도로 추운 반면에 또 다른 곳은 찌는 듯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해안가와 낮은 산맥 사이 틈이 존재하는 특유의 지형 덕분에 해안선을 따라 따뜻해졌다가 틈을 통해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 서늘해지는 과정이 캘리포니아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와인 생산을 위한 최적의 기후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물론 비옥한 토양은 말할 것도 없겠죠? 미국 와인은 AVA라고 해서 생산 지역과 포도 품종을 라벨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와인인지 비교적 알아보기 쉽다고 해요. 무엇이든 다 큰 나라답게 포도밭의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넓고 또 기계를 활용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무척 뛰어난 편입니다. 와인을 잘 모르는 술쟁이들이 부담없이 도전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와인을 지역적으로 구분한다면 크게 구대륙과 신대륙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처럼 적어도 2000년 이상의 와인 역사를 가진 나라들, 즉 와인을 생산한 지 오래된 나라의 와인을 구대륙 와인이라고 하고요. 미국이나 칠레, 호주 등 비교적 와인 양조의 역사가 짧은 나라의 와인을 신대륙 와인이라고 합니다. 구대륙 와인은 날씨나 지역, 토양 등의 환경적 요인을 중요하게 여기고 각 지역의 양조 전통이나 역사성을 강조하는데요. 와인 생산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때루아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때루아는 포도 재배와 와인 제조에 필요한 지역의 풍토, 제조 방법, 농부의 숙련도 등을 통틀어서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쉽게 말해서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대륙 와인은 생산 연도에 따라서 품질 차이가 크게 나는 편인데요. 이 때문에 때루아를 비롯해서 포도를 수확한 연도를 뜻하는 빈티지를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신대륙은 자연 조건이 안정적인 편이라서 품질이 균일한 것이 특징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경우에는 와인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거든요. 날이 너무 가물다 싶으면 관계수로를 활용하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하기도 하는 등 창의적인 시도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때루아보다는 와인 메이커, 즉 인간의 역할이 훨씬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와인의 후발주자인 신대륙 와인, 그렇다면 역사가 긴 구대륙 와인보다 맛이 떨어질까요? 아무래도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신대륙 와인이 구대륙 와인의 콧대를 아주 납작하게 꺾었던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 유명한 파리의 심판 사건입니다. 때는 1976년 영국인 와인 평론가가 이벤트성으로 미국 와인과 프랑스 와인에 대한 블라인드 테스트를 개최했는데요. 업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사람들로 구성한 11명의 평론가를 모아서 와인을 맛보고 평가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화이트와 레드 와인 모두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와인이 1위를 차지한 것이죠. 이를 계기로 미국 와인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심지어 당시 평론가 11명 중 9명이 프랑스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캘리포니아 와인의 전성기를 프랑스인들이 열어준 셈이 되었죠. 그로부터 30년이 지나 2006년, 프랑스는 파리의 심판에서 겪은 굴욕을 되갚을 기회를 얻습니다. 프랑스 와인, 특히 보르도 와인은 병에서 오래 숙성하는 와인이니까 같은 와인으로 지금 다시 비교해보면 분명 프랑스가 이길 거다.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1위를 내주고 2, 3, 4위를 가져왔던 1976년과 달리 1위부터 5위까지 싹 다 미국 와인의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두 번째 심판 역시 맛과 가격에서 모두 참패를 맛보았죠. 이름값이나 전통도 물론 중요하지만 좋은 조건과 기술이 있다면 신대륙 역시 얼마든지 멋진 와인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증명해낸 사건입니다. 그 덕에 우리는 선입견 없이 여러 나라의 와인을 맛볼 수가 있게 되었죠. 자, 오늘의 술 미국 와인에 대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사실 그전에는 와인하면 그래도 역시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유럽계 좋은 게 아닌가? 막연하게 생각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류사전을 통해서 신대륙 와인, 미국 와인에 대한 편견 아닌 편견을 완전히 거두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동네 작은 편의점만 가봐도 와인 종류가 적어도 10개는 넘더라고요. 사실 와알못 술팽은 단순히 라벨이 예쁜 것을 골라 잡을 때도 많았는데요. 와인을 좋아하는 술쟁이들은 대체 어떤 와인을 좋아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에 좋아하는 미국 와인을 추천해주세요. 새로운 술이라면 언제나 핫구열을 활활 불태우는 술팽과 술벽이 직접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질술하세요.